자, 여러분들에게 5번째 재활수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상적인 통증과 해부학적 통증과 이 생활통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굳이 앞에다가 재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수기요법을 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지죠. 특히 무릎을 다쳤거나 반월연골이 다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허벅지나 뒤에서 다쳐서 오는 스트레인 계통의 좌상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발목의 문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증상 자체도 이 치료적 개념과 수술하거나 케어도 있고 또 허리에서부터 오는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기능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활적 수기의 관점으로 무릎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릎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세히 보게 되면 슬개골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뼈는 하나, 또 슬개골을 중심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있는 굵은 뼈가 하나 있고 또 엄지발가락 말고 바깥쪽으로 새끼발가락 쪽에 있는 작은 뼈가 하나 있습니다. 위의 뼈는 골반과 연결되는 이 뼈는 우리가 대퇴골이라고 부르고요. 요 밑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있는 요 뼈를 경골이라 부르고 새끼발가락 쪽 이거를 우리가 비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가 발목이 있죠. 그래서 무릎이라 하는 것은 포인트적으로 했을 때는 요 중심이 무릎입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부학적 구조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 연관되죠. 대퇴사두근을 굳이 얘기하면 대퇴직근, 내측 관근, 외측 관근, 중간관근 요 앞을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슬궤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퇴사두근 앞에 있고요. 뒤에 허벅지는 슬궤근, 햄스트링. 얘는요,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머리가 2개인 대퇴이두근, 장두, 단두, 반건양근, 반막양근이 여기를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또 어떤 큰 근육만 얘기하겠습니다. 밑에서는 요 옆쪽으로는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연관되고요. 이 허벅지 뒤쪽으로는, 종아리 뒤쪽은 비복근 또는 하나 더 가자미근이 있고요. 요렇게 연관되고 무릎의 옆쪽으로 이렇게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가 연관됩니다. TFL, 대퇴근막장근하고 일리오티비알 밴드라고 하는 장경인대가 연결이 되어지고요. 무릎 자체는요, 앞쪽에는 이렇게 슬개골 안쪽에 이렇게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테리어 크루시얼 리가멘트, 전십자인대. 뒤쪽으로도 또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뒤쪽에 있는 후십자인대. 그 다음에 안쪽에는 내측 측부인대. 외쪽에는 외측인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무릎을 잡고 있는 요 인대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무릎 안에는요, 요렇게 반달 모양의 반월연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메니스커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일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움직이는 일정한 회선 운동을 해서 돌아오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스크루홈 무브먼트라고 부른다. 자, 스크루홈 무브먼트. 무브라는 건 움직이죠. 그 다음에 먼트는 정의되어지는 스크루홈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동작이 일어나고요. 얘 회전 운동과 더불어서 이 무릎에서부터 저기 ASIS까지는 일정한 각도가 형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각을 Q각이라고 부릅니다. Q각. 그 다음에 스크롤 무브먼트, 무릎의 운동성과 연관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무릎이 왜 아플까? 스크롤 무브먼트에 일어나는 이 회전성 운동에 문제가 됐을까? 아니면 Q각이 깨져서 중력선상에서 문제가 올까? 아니면 연골과 연골 라인이 반월연골이 앞서 밀려나서는 통증일까? 아니면 전십자인대와 후십자인대와 균형적 밸런스가 깨졌을까? 등등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유 없이 무릎이 아파요 라고 할 때는 이 무릎의 증상을요, 우리는 신허라고도 봅니다. 신허. 이 신허는 기력이 떨어져도 무릎이 아프고 시큰대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여러 관점을 놓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재활이라고 하는 단어적 요소로 접근할 때는 무릎이 기능적인 문제가 원활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리는 일정한 각도에서 움직여지고 또 골반을 받쳐주거나 회전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얘를 중요하게 받쳐줘서 무릎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디냐면 이 앵클입니다. 발목. 발목의 조화로움도 먼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발목의 운동성하고 이 경골과 비골의 움직임을 이렇게 묶어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리가 사족보행을 하는 말, 호랑이, 치타 등등 사족보행을 하는 걔네들을 보게 되면 이 비골 자체가 거의 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발을 우리는 두 발로 네 발의 기능을 역할하는 것을 사족보행을 하는 짐승들은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골과 비골과 발목은 다른 짐승의 두 다리랑 똑같이 역할합니다. 네 발 중에서. 사람은 두 발로 네 발의 역할을 할 때 어디가 그 역할을 하니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경골과 비골과 발목 라인 여기가 사족보행의 짐승들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뭐다? 복잡하다. 그 얘기가 뭐다? 한 번 다치면 오래 간다. 또는 기능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발목은 밸런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밸런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는 밸런스. 균형이죠. 균형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디냐면 손해랑도 연관시켜요. 손해. 뇌에서 균형과도 연관시켜주는 이 손해의 연관성과 발목의 균형적 요소를 같이 본다는 얘기죠. 내가 평소에 자기 역할을 하는 뇌에서는 자기 역할이 있고 발목도 자기 역할을 하는데 이 무릎이 불안정해서 이 발목이 그 기능을 못하면 이 손해는 너무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 기능적 요소를 발목에 계속 무언가 줄 수 있는 것 또는 발목에서 내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를 계속 뇌한테 보냅니다. 그게 통증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보상보행이 일어납니다. 얘를 충분히 쿠션 작용과 스프링 작용이 아니라 엉뚱한 다리의 각도를 바꿔놔서 그 기능을 바꿔버려서 그 역할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죠. 이게 손의 기능적 요소와 균형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보행만 바뀐 게 아니라 내장기들의 모든 운동성과 장부들의 기능성도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수기를 잘한다는 것은 원래의 AD의 일상생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야? 무릎 주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대퇴사등 중에서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대퇴직근. 자, 대퇴직근 한번 더 잡아보고 두 번째는 아까 대퇴근막장근. 대퇴근막장근 두 번째입니다. 얘네 둘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근데 대퇴근막장근을 잡으려면 분명히 장경인대적 요소하고 소장적 요소하고 골반에 있는 팔요혈, 천장관절도 자극을 주고 내려와야 됩니다. 하지의 문제는 허리와 골반의 문제를 아우르고 내려와야 된다는 걸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를 할 때는 허리와 골반 파트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파트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수기적으로 이 무릎 주변을 풀어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거위발 포인트, 또 독비라는 자리가 있고요. 또 족삼리라는 자리가 있고요. 발목에 구허, 조회라는 자리가 있고 또 골륜, 태계라는 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요소를 쭉 보면서 발에서 팔족경 개념에서 장부들하고 연관되는 것들도 풀어줘야 됩니다. 태돈, 태충, 여태, 함고, 공손 또는 은백, 공손, 삼음교, 혈의 라인까지 쭉 아우러지는 모습을 잡아줘야 되고 균형적 요소를 잡아줘야 되는 게 이 하지와 골반과의 균형입니다. 근데 골반이란 파트만 떨어뜨려서 얘기했던 거랑 나눠서 또 무릎과 하지를 따라서 얘기하지만 하나로 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골반과 무릎과 저 발목까지는 또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다시 엮어보면 무릎과 골반도 허리랑 또 엮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체는 하나지만 우리 몸이 계속 체중의 분산과 균형과 밸런스의 연속 동작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수기치료 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현재 불편한 것이 아시얼적 포인트, 그 자리가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트리거 포인트 개념으로 여기는 총알이 떨어진 자리고 방아쇠 당긴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목의 문제의 균형은 골고
뇌의 균형적 문제고, 발목의 문제는 결국 무릎의 통증과 큐각과 스크롤 무브먼트와의 균형적 관계를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지거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뇌에서 인지한 것보다 이 발이 쫓아오는 속도가 늦거나 쫓아오기도 전에 먼저 나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균형을 잡기 전에 체중이 웨이트 베어링이라 합니다. 체중이 딱 실리는 순간 발목에서 헛디뎌지거나 발목이 염자가 오거나 잘못하면 프랙처라고 하는 골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드신 분들 잘 걸어가는 곳이십시오. 조심 이렇게 걷죠. 왜?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의식을 딴 데 놓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딴 거 하면서도 내 몸과 다리가 의도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바닥을 보고 발을 디디면서 조심스럽게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발목의 밸런스와 무릎의 밸런스는 자율신경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얘가 사실은 내 수익은적 요소지만 내가 생각만 해도 얘네가 움직여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원활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말초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된다. 발가락부터 발까지, 허벅지까지 또는 엉덩이 좌골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가장 큰 신경줄기인 좌골신경의 줄기와 천골신경총인 엉치와 요추신경총이라는 그 요추 부분에 있는 신경총의 줄기, 전체적인 요소를 풀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발목과 무릎의 균형적 요소는 천골과 허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무릎 뒤에 위중,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 가자미근이 있는 곳에 승근이라고 하는 자리와 승산이라는 자리와 아킬레스건도 풀어주는 것이 수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고객들에게 균형을 잡아보게 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서서 다리를 들었을 때 몸이 균형을 잃지 않는지 확인. 양쪽 다리가 균형을 잃지 않는지 확인. 그랬을 때 이쪽 팔이 지렛대 원리를 쓰지 않게 또는 막대기 원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팔을 묶어놨을 때 다리가 들어지는 거 느낌. 그리고 이 어깨마다 통제했을 때, 어깨가 통제됐을 때도 균형적인 요소를 잡는 느낌을 확인해서 뇌에서 밸런스가 깨진 건지, 골반에서 중둔근이나 근육이 약하러 오는 건지들 계속 체크하면서 수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기로서 치료적 관점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재활수기 관점에서 오늘 보시는 것들을 시리즈로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릎에 대한 수기법에 대한 요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뼈가 슬개골이죠. 여기에 슬개골이 있고요. 여기에는 대퇴골이 있고, 요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경골이라고 하는 두꺼운 뼈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비골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골. 자, 여기는 비골. 자, 일부러 짧게 그렸어요. 저기까지 내려가 있는데, 여기는 무슨 뼈가 있어요? 퓨며, 대퇴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서도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는 요렇게 근육이 있죠. 여기에 걸리는 요게 대퇴직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치료적 포인트다. 하나. 두 번째는 요렇게 보게 되면 요 안쪽에 요렇게 붙는 자리 여기 쉽게 얘기해서 요쪽입니다. 포인트 따지면 요 안쪽에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이 이렇게 붙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거의발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밑에 소의 콧구멍처럼 생겼다 그래서 독비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경골근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 다리를 보게 되면 내려가면서 발목 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구허조회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 발목에 포인트가 있고 뒤쪽으로는 골륜 태계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분을 무릎을 이제 제가 푸는 동작을 수기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퇴직근 라인은 먼저 뜯듯이 합니다. 이렇게 뜯어주듯이. 물론 골반에서 공부했던 요 대퇴마장근, 대퇴마장근 장경인대도 풀어주고요. 대퇴마장근 풀고 장경인대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요 대퇴직근 라인도 가볍게 풀어주고 아니면 뜯어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슬개골 밑으로 넘어가서 요 안에 있는 독비 라인까지 오는 요 포인트도 가볍게 뜯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독비 라인에 콧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콧구멍을 손으로 막는 겁니다. 이렇게 콧구멍 막어. 그래서 숨 못 쉬게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족삼리 라인 풀어주죠. 족삼리 라인 풀어줍니다. 전경골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족삼리 라인의 근육을 풀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설명드렸던 봉공근, 박근, 반건양근이 붙는 요 거위발 포인트를 뜯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쭉 풀어주고요. 그리고 손으로 안쪽에 들어가서 이 하지의 그 힘과 균형을 약간 견인하듯이 당깁니다. 하나, 둘, 쭉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당기고요. 쭉 구부리고 보겠습니다. 구부리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발목 주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시 쭉 갑니다. 발, 다시 발, 무릎. 자, 이제 무릎의 운동적 요소는 결국 요 큐각이라고 하는 ASIS에서부터 온 선하고 슬개골에서 직선과의 관계죠. 자, 요렇게 선이 이렇게 오고 요렇게 와서 만들어지는 요 큐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다리의 가동성이 원래대로 움직여주는 거고 그 큐각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근육은 대퇴근막 장근이죠. 대퇴근막 장근을 풀고 큐각의 각도를 좋아지게 하고 스크롤 무브먼트를 잡아줄 수 있도록 무릎의 통증적 포인트를 잡아주고 균형적 포인트와 더불어서 얘 자체를 견인요법과 치유요법을 같이 병행합니다. 동작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무릎 밑으로 손을 놓고요. 한쪽은 발목 라인에 손을 두고 그대로 당기는 듯이 옵니다. 하나, 둘, 셋, 홀드, 그 다음 유지. 하나, 둘, 셋. 그러나 내 손은 밑에 있는 승근을 자극을 줍니다. 승근을 자극을 주고 고관절은 늘려주듯이 당겨주고 발목도 눌러주는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당기고 누르고 견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재활적 개념은요, 통증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능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재활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가는 아스라이티스라는 관절염과 누마티스 아스라이티스라고 하는 누마티스 관절염이 병명적으로는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누마티스 관절염은 양쪽에 다발성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디포미티, 변형이 옵니다. 그러나 관절염은 한쪽에 오게 되고 무릎의 통증이 과부하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웨이트 배열이 무게중심을 적절하게 배분시키기 위해서는 원래 접지 않은 부분에 발바닥에 닿는 부분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재활적 요소에서.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을 풀어주고 무릎의 통증을 잡아준 상태에서 똑바로 발을 디딜 때 뒤꿈치에서부터 발을 디뎌서 나가다는 단계를 가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통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기능적 요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활이란 원래의 기능적 요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통증에 관하거나 이 무릎을 풀어주는 단계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재활적 관점에서 반드시 풀어주거나 잡아줘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도 반복해서 원리와 같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